쉬는 날마다 신입 PD님이 저를 괴롭히네요. 오늘도 뭐 약간 브이로그 컨셉이라면서 저한테 약간 자연스럽게 초반을 연출하자 그랬는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자연스럽지 않아서 약간 주장 느낌으로 브이로그 시작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어쩐 일이에요? 원장님 쉬시는데 제가 급습.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자연스럽네요. 그래요. 엄청 자연스러워. 네, 엄청 자연스러워요. 네. 엄청 놀랐어요. 지금 막 준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다 일어나신 거 맞죠? 그럼요. 자다 일어났죠. 어제 늦게 잤어요. 어제 한 새벽 1시 반, 2시? 맞아요. 어제 이제 새롭게 준비하는 W 라보 식당에서 이제 팀원들하고 회의하느라고 되게 늦게 잤어요. 뭐 사실 여기 공간이야 사실 구독자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고 우리 이제 PD님은 처음 보시는데 오늘 이제 아침에 제가 뭘 하면 되나요? 교육과 원장님이 네. 평소에 하는 모닝 스킨케어 루틴. 모닝 스킨케어 루틴이요? 네, 이것도 역시나 뭔가 이제 급습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미 다 사전에 정보를 다 받아서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준비를 해놨고 저를 따라오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일요일 아침에는 잘 안 씻어요, 저는. 네, 원래 잘 안 씻어요. 그냥 보통 지금도 안 씻었는데 그냥 물로 그냥 약간 이렇게 일요일 아침에는 안경을 벗어볼게요. 보통 이제 손을 먼저 씻었겠죠? 씻었다고 가정을 하고 보통 이게 끝입니다, 사실. 고양이 세수. 네, 눈 주변만 딱 눈곱 제거 딱 이게 사실 끝이에요. 일요일날은 원래 저는 이렇게 살고 있고 그래서 뭐 사실 피부과 전문의 피부과 원장님이라고 해서 특별한 스킨케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은 특별히 신입 PD님이 그래도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이 핸드크림 샤넬 핸드크림 하나를 제외하고는 사실 다 제가 만든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전혀 광고는 아닌 게 어차피 뭐 거의 지금 몇 년째 이것만 쓰고 있고 실제로 쓰고 있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보면은 이미 막 다 찌그러져 있죠. 찌그러져 있고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미 잘 쓰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사실 근데 요즘에 또 이제 겨울이기도 하고 좀 많이 좀 피부가 조금 거칠어졌어요. 거칠어지고 제 피부는 사실 그 수부지 형태의 피부거든요. 수부지 형태인데 그래도 피지를 먹고 사는 세균층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잘 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피지 조절도 좀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피지 조절을 막 관리나 약으로 억지로 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절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제가 요즘에 연구 중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테스트를 오늘 할 텐데 그래서 정말 이 저희 화장품 회사 직원분들이 저를 가만히 냅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써야 돼요. 써서 어떤지 또 평가를 해서 또 신제품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시트 패드가 이렇게 있죠. 얘로 이게 1단계 패드인데요.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볼 쪽이랑 코 주변 특별히 물 안 묻히고 해도 됩니다. 코 주변 이 어차피 이게 액체 그리고 이제 턱빛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닦고 있는 요 집중하는 요 부위가 결국에는 피지 분비량이 제일 많은 부위거든요. 근데 피지가 많다는 거는 피지를 먹고 사는 세균? 쓸데없는 세균도 많다라는 거고 이런 밸런스가 안 맞아서 보통 이제 첫 번째 오는 게 우리 지루 피부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막히거나 그러면은 모낭염, 여드름 뭐 이런 식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심한 분들은 이제 이렇게 1차적으로 이렇게 클렌징 하는 제품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클렌징만 하게 되면 사실 피부 장벽이 좀 약해진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좀 과도하게 클렌징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2차제를 개발하고 있어요. 얘는 1차제를 중화하면서 영양 그리고 이제 장벽을 재건하는 형태로 하는 건데 아직 준비 중이니까 여러분 곧 만나볼 수 있어요. 3월 말? 4월 초? 3월 말 얘기하면 항상 4월 중순 말이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올려주면서 슬슬 이제 중화를 시작해 주는 거죠. 우선은 화장에 낀 것들 있잖아요. 하다 보면 화장이나 선크림들 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거하는 데도 되게 좋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피부 결이 엄청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보습제 바를 때도 효과가 좀 더 좋아서 저는 이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첫 공개예요.
근데 요즘에 이것 때문에 좀 피부가 많이 안정됐거든요, 저도. 그래서 나중에 나오면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대충 씻죠. 그래서 우선 일단은 테스트 완료, 숙제 완료. 이제 오늘 하루를 이걸로 버티는 거예요. 어떤지 원래는 버티는 건데, 그래도 또 이렇게 끝내면 또 신입 PD님 또 편집할 게 없으니까 몇 가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클렌저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클렌저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되게 오래된 클렌저예요. 그 토네이도 클렌저고, 얘는 이제 보통 이제 밤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선크림을 몇 번 덧바르는 날이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뭐 비비크림이나 이렇게 화장할 일이 있거든요. 저도 방송 출연하면 그럴 때 이제 원스텝 클렌저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안할 때 이제 순하게 쓰는 거고, 그래서 아침에는 보통 요 녀석으로 클렌징을 합니다. 그래서 밤 사이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바이오액티브 라인 클렌저를 사용하고, 미안해요, 제가 졸린가 봐요. 이게 클렌저예요. 네. 의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클렌저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저건 재생크림이에요. 그래서 클렌저를 저는 정말 소량 이걸로 거품을 만들어요. 손바닥을 이용해서 거품을 만들어주고, 거품으로 역시나 T존 위주로, 그리고 사이드 쪽은 마지막에 가볍게 클렌징 해줍니다. 목도 좀 닦아주고. 네. 클렌징 끝. 클렌징을 하실 때 네. 거품을 만드셨잖아요. 네. 근데 거품을 얼굴에 하는 게 아니라 응. 거품 만들어 놓은 걸로 그냥 얼굴에 약간 헹구는 방식으로 보통 저는 해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이 클렌저 자체가 이제 많이 남지 않아서 얼굴에 막 엄청 여러 번 헹구지 않아도 되고, 간단하게 조금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유분기는 살짝 날리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필요한 지질 구조는 좀 지켜주는 그런 클렌징 방식이라서, 일반적으로 내 피부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분들, 즉 유수분 밸런스가 나쁘지 않고 블랙헤드가 많지 않은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세안하시는 게 오히려 피부 장벽을 좀 장기적으로 잘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딱 하고 났을 때는 바로 토너나 앰플을 사용을 하는데, 보통 이제 토너는 저는 요거 펩타이드 토너, 그리고 이제 앰플은 요거인데, 오늘은 토너는 생략을 하고 앰플로 빠르게 날아가지 않게 이렇게 1차적으로 두들겨 가면서 흡수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좀 노폐물이 많을 때는 토너로 한번 닦아주고 앰플을 넣긴 하는데, 지금은 뭐 워낙 깨끗한 상태잖아요. 지금 막 1, 2차 세안에 막 또 추가 세안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앰플을 발라주고, 앰플을 발라도 저는 또 금방 말라요. 피부가 워낙 약해서. 그래서 금방 마르는데, 요때 이제 아까 제가 착각했던 요거, 착각한 걸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의 최애템, 요거 워낙 이제 많이 써서 더러워졌는데, 요 녀석이 이제 제 최애템이고, 아침에 저희가 지금 클렌징에 좀 집중했기 때문에 요 녀석은 좀 순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데일리 아침용, 그리고 이건 밤에 바르는 조금 진한 녀석인데, 오늘은 아침이지만 좀 진한 녀석을 좀 바를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장벽을 많이 걷어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해서 손바닥으로 역시 발라줍니다. 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손끝을 안 써요. 이 손톱 밑에는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세균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손에 있는 나쁜 균들이 얼굴로 가지 않게끔 손바닥을 이용해서 발라주고, 이렇게 약간 두드려서 흡수시키는 걸 좋아해요. 레이저도 좀 해야 되는데, 좀 다시 병원이 바빠서 레이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외 활동을 이따가 조금 할 거기 때문에 선크림을 더 발라줄 거예요. 선크림은 사실 500원짜리 동전 크기, 즉 한 요정도, 그래서 충분히 많이 발라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걸 한 번에 많이 바르게 되면 얼굴이 그냥 되게 하얘지기 때문에 최대한 얇게 여러 번 도포해주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선크림 바르면 여드름 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모공이 막혀서 그런 건데, 사실 제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꼭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피부에 맞는 선크림을 좀 찾으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무기자차, 유기자차 이렇게 많이 나누고 요즘은 섞여진 것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섞여진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유기자차 성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트러블이나 이렇게 조금 민감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알러지 반응이 올라올 수 있어서 좀 가려울 수 있고요. 또 무기자차 성분이 많을수록 백탁 현상이 심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장점을 잘 섞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혼자서 쓰는 편이고,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 늙으려고 바르는 거지 이 성분들 자체가 피부에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외출 안 하실 때는 엄청 열심히 바르는 건 저는 비추. 그래서 오늘은 외출을 할 거기 때문에 목도 좀 바르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얼굴이나 목에는 잔주름이나 이런 게 많이 생기거든요. 특히 손등도 그렇고. 근데 엉덩이를 보면은 잔주름이 별로 없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탄탄하단 말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도. 그게 다 자외선 때문에 그래요. 엉덩이를 까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래서 엉덩이가 잔주름이 없는 이유는 햇빛을 안 받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햇빛이 나쁘다. 그리고 선크림 바를 때 여기도 꼭 발라주셔야 돼요. 여기 귓볼 여기 꼭 까먹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뒤에 여기 안 바르시고 야외 활동 많이 하시고 오면은 귀가 이제 까마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골퍼들 같은 경우에는 귓바퀴에 착색이 엄청 많이 되거든요. 굉장히 여러 번에 나눠서 바릅니다. 그래서 사실 선크림 바르는 걸 되게 싫어해요. 저는 오래 걸려서.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클렌징 되게 중요한데 너무 열심히 하는 클렌징보다는 좀 가벼운 클렌징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거품물을 내서 린스를 하고 그 다음 단계는 토너나 앰플, 세럼 형태의 제품을 빠르게 발라주고 그리고 로션을 바를 수도 있지만 겨울이라서 저는 로션을 생략하고 바로 재생크림 단계로 넘어가서 보습을 해주고 선크림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쭉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문제가 없는 피부는 사실상 피부과에서 엄청 열심히 관리하는 것보다는 피부과에서는 탄력 관리 위주로만 하면 돼요. 울세라 써마지 이런 것들 운동 열심히 하는 것들만 하면 되고, 근데 이제 이런 케어를 했을 때도 뭐가 난다, 얼굴이 붉어진다, 얼굴이 검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피부 교정이 필요하겠죠.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혹시 저쪽에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네. 선물 하나 주시죠. 선물이요? 네, 일단은 지금 이게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품절 상태예요. 최근에 일본, 대만 이런데 거의 2만여 개가 나갔어요, 동시에. 그래서 이게 지금 품절 대란 사태 일어났고, 저는 바이오티움 클렌저랑 바이오티움 재생크림, 사실 이것만 있으면은 웬만큼 특히 이제 수부지 형태의 이제 환자분들, 특히 여드름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을 제가 이벤트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메일 주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은 안 된대요. 네, 메일로 꼭 주셔야 됩니다.